시사 톡톡. 자,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 톡톡,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박승주 시사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승주입니다. 아, 네, 여기서 또 뵙게 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요즘 날이 부쩍 더워지면서 여름 네네.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한창이죠. 그렇죠. 네. 용디는 혹시 여름 휴가 같은 휴가철에 네네. 계획을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좀 즉흥적으로 떠나시는 편인지 궁금해요. 약간 하이브리드입니다, 저는. 하이브리드, 믹스. 큰 계획만 좀 세워놓고 아. 나머지 세부 계획은 그날 스케줄이나 뭐 제 컨디션에 맞춰서 네. 좀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좀 휴가철에는 네네.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굵직한 거는 음. 용디처럼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뭐 숙소나 뭐 교통편, 특히 어. 외국에 갈 때는 항공편도 네네. 많이 아마 예약을 해 두실 텐데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네. 네, 미리 다 결제까지 해둔 여행 상품들이 하루 전날인데 갑자기 취소가 되고 네, 심지어는 환불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바로 티몬 위메프 정산대금 지연 사태 때문인데요. 네네.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퀴즈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티몬 위메프 정산 대금 지연 사태에 관한 이야기 우리 박승주 시사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너튜브에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모습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퀴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것은요, 빚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이제 법원이 주도해서 회생 가능성, 회생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기업 정리 제도, 네네. 2번 기업 회생 절차. 기업 정리제도 그리고 기업 회생 절차입니다. 네. 기업의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네요. 그렇죠. 기업은요, 법원의 기업의 존속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도에 처한 기업이 시간을 벌 수 있게끔 악용할 수 있는 맞아요. 제도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보기 1번 기업 정리 제도, 보기 2번 기업 회생 절차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1133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 줄여서 티메프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 네. 티메프 사태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 판매자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네네.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시장 구조부터 네.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티몬이나 위메프는 우리가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네. 온라인상의 어떤 시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열었으면 거기에 물건을 팔겠다는 상인들이 입점을 하게 되고 또 그 시장에 소비자들은 찾아가서 구매를 네네.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용자 수도 엄청 많겠죠. 맞습니다. 예. 한 달에 거의 한 9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 7월 중순쯤, 이번 달 중순쯤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네네. 판매자가 주문 들어온 걸 딱 확인을 했는데 이게 티몬이나 위메프 측으로부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결제한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네네. 이 구조가 소비자가 돈을 냈으면 그게 플랫폼에 전달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티몬이나 위메프에 전달되고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중간으로 들어간 돈이 판매자에게 전달이 되질 않으니까 아하. 판매자는 상품을 배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건이 안 온다,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결제를 다 했는데 그쵸. 물건 안 오고, 네. 그렇죠. 뭐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출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회사에 찾아가서 길게 줄을 서서 이렇게 환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순번은 돈을 받고 뒷사람들은 못 받아서
야, 이게 티몬 열차가 아닌가? 네. 이게 일명 티몬 열차인가? 그 이런 영화- 비아냥까? 맞아요. 네, 설국열차를 따라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약간 비아냥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이 피해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이게 아직 정확히 집계는 안 됐는데요. 네네. 일단 그 두 회사가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정산액이 네. 총 대략 2,13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천여 원이 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피해 사례를 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인테리어 가구를 구입을 하면서 네. 위메프에서 1,700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 시공 하루 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은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네. 네, 갈 곳이 없어진 상태인 거죠. 하루 전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티몬에서 결제한 여행 프로그램 취소를 했는데 이게 티몬 항공권 환불 수수료는 또 따로다. 그러니까 항공권은 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당 10만 원씩 수수료를 내라. 이렇게 요청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SNS 상에서 논란이 된 게 있더라고요. 삼겹살을 주문 넣었는데 네. 사탕 하나가 딸랑 왔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떤 소비자가 삼겹살을 주문을 했는데 네. 판매자가 나중에 대금 정산이 되면 그때 삼겹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청포도맛 사탕 있잖아요. 네. 그거 한 알을 보내는 거예요. 일단 하나를 보냈군요. 사탕을.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게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취소하면 되지. 아니, 사탕 한 알은 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판매자가 주문 취소를 하게 되면 그거는 위메프 측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해요. 아, 그 판매자분한테. 판매자에게.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그 대금을 정산 받을 때 네.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판매자가 주문 취소를 하지 않고 소비자가 환불 신청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판매자분들도 어쨌든 이 생활이 다 걸린 문제인데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페널티가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엄청난 좀 뭐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판매자하고 소비자 간에 갈등이 생기는 모양새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이 모든 원인은요. 그 플랫폼인 티몬하고 위메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정확히는 이 두 기업의 모회사인 Q10이라고 있어요. Q10. 네, Q10을 아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8%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8%면 엄청 규모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가는 기업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대금 정산도 못 치르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처하게 된 건가요? 이 Q10이라는 기업의 수장이 구영배 대표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마켓 창업자예요. 아, 지마켓. 네, 지마켓을 키우는데 성공해서 나스닥에까지 상장을 하고 이베이에 매각을 했던 업계 실력자거든요. 그렇군요. 이 이베이 매각 당시에 정말 전설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Q10이라는 회사를 또 세웠고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뭐 미국에 있는 위시몰까지 다 인수를 하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인수합병 경영을 펼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인수합병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까지 다 끌어다 쓴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인수합병 네. 경영을 계속하다가 그 자금을 끌어다 쓰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일부 금융권자들은요 자사 결제 시스템으로 자체 환불에도 나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페이코, 토스페이 이런 그 우리가 간편 결제 사업자들이라고 하죠. 네네. 결제 취소 환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사업자들에게는 좀 손해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피해액부터 환불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네. 소비자 보호 조치가 먼저다 이런 입장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소비자 보호가 우선시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데서 따른 결정이었군요. 네. 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의 시사 톡톡 퀴즈 네. 한 번 더 내어드린 다음에 다시금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이것은요. 한 기업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파산 직전인데 네. 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여겨질 때 법원이 판단해서 구제 기회를 주는 걸 말합니다. 네. Q10 역시 이것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업 정리 제도, 네. 2번 기업
회생 절차. 자, 보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기업 정리제도, 보기 2번 기업 회생 절차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샵 113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이곳으로 지금 바로 응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두 분 뽑아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티몬 네. 위메프 사태로 돌아가서 앞으로 이 Q10 모 회사죠. 네. Q10은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게 될까요? 일단 국회 정무위원회 그 구대표가 출석을 해서 예. 지금 동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800억 원이 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정산 자금으로 바로 쓸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네네. 그래도 본인이 지금 Q10 지분 38%를 가지고 있는데 다 내놓겠다. 라고 말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하루도 채 안 지나서 예. 몇 시간 뒤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회생 신청을 해버렸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2,100억 원 정도가 아직 미지급 상태인데 그렇죠. 800억 원을 빼면 1,300억 원 정도 남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800억 원 마저도 뭐 지금 당장 쓸 수는 그쵸, 없다. 그쵸. 네. 그리고 회생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생 신청은요, 기업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네. 비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자신의 자산도 다 매각하겠다. 그래서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말한 지 한 몇 시간도 안 지나서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애초에 본인들 힘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었던 거 아닌가. 아,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법원이 이 회생할지 말지를 심사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동안에 채권자들은 강제 집행이나 압류를 진행할 수가 없고요. 소비자들 역시 그 기간 동안에는 환불도 당연히 안 됩니다. 심사 기간 동안은 이런 게 모두 다 네. 정지가 되는군요. 동결이 돼 있는 동결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머지 포인트 사태라고 있었는데 네. 2021년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다가 결국 대금 지급을 못했던 사건이고 사기죄가 적용되었던 문제였는데 티몬 그리고 위메프의 이런 사기죄가 적용은 혹시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사태가 머지 포인트 사태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일단 뭐 상품 가격을 할인하고 네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선 결제를 받고 상품권을 발송하고 그리고 결국 환불 대란이 일어나고 예. 이런 모든 과정이 공통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머지 포인트 사태 때는 사기죄가 성립이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구대표가 만약 상황이 지금 위험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게 맞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단 검찰이 이미 지난주에 구대표 출국을 금지시킨 상태고요. 네네. 조금 전 오늘 오후 2시에 네. 구대표와 큐텐 코리아 대표, 티몬 대표, 위메프 대표 이렇게 총 4명에 대해서 사기, 횡령, 배임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아하. 이건 그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네네. 낸 고소장으로는 처음이었고요. 그렇군요. 또 이미 그 지난 엊그제 29일에 네. 소비자들도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드는 생각이 네. 그 인터파크 커머스나 AK몰 이런 플랫폼들도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 Q10의 다른 자회사들은 안전한 게 맞을까요? 여기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인터파크 도서는 지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태고요. 네. Q10 구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파크와 AK몰도 정산 지연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인터파크 투어나 티켓 같은 다른 일부 계열사에서는 정산 문제와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확히 어느 계열사가 얼마나 더 위험한지는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소비자들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부도 나서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네. 대통령실도 직접 입장을 내놓았다고요? 맞습니다. 정부는 일단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바로 투입하겠다고 했고요. 소비자들에게 환불에 대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또 기업에서 난 사고인데 이걸 왜 국민 혈세로 막아주냐. 이런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행위는
반칙 행위를 강력하게 격리시키는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번 팀F 사태에 대해서 이거 반칙이다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법에 따라서 어떻게 잘 조치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자, 기업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보기 1번이 기업 정리제도, 보기 2번이 기업 회생 절차였는데요.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의 정답은 2번입니다. 기업 2번. 회생 기업 절차였습니다. 회생 절차가 정답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3969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5690번님 정답 2번 기업 회생 절차입니다. 요즘 이 팀F 사건 소식 보고 왔지만 입장문 네. 이게 다음 달 2일쯤에 첫 네. 신문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네요 라고 이 시의성 있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시네요. 네. 자, 오늘 5690번님 그리고 3969번님께 시사톡톡에서 준비한 네. 특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톡톡 박승주 시사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2.7